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정책들이 새로 나왔는데요. 국민의 관심을 불러온 것 있습니다. 바로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라는 기본소득입니다. 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서 복지와 경제에 있어 새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요? 정균승 국립군산대학교 명예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얘기를 보면 소고기를 먹고 싶다, 특정 과일을 먹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이제 기본소득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민생 소비 쿠폰도 추경에서 통과가 됐거든요. 그렇죠. 이 기본소득이 무엇인가요?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겠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아주 짧고 간결하게 한 문장으로 말씀드린다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현금이다. 네.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5가지 기본소득의 5대 원칙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이다. 누구도 예외가 없다. 네. 그다음에 개인이라고 하는 건 가구 단위가 아니고 개별적으로 개인에게. 그다음에 이제 조건이 없다는 것은 어떤 것도 단서를 붙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 네 번째는 정기적으로 지급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달일 수도 있고 3달 간격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또 중요한 게 현금성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거는 이제 혹시 이따가 뭔일 언급이 된다면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기존 복지제도와의 차이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기초생활보장제도처럼 기존에는 소득 수준이나 자격 요건에 따라서 복지제도가 이제 시행이 되어 왔는데 그거와 비교했을 때 기본소득제가 구체적인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나요?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 기본소득이 기존의 복지제도하고 좀 다른 것이 있다면 선별성이냐 아니면 보편성이나 그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했던 것들은 어떤 특정 계층에 어떤 조건을 충족하고 자격심사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본소득은 그 어떤 것도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근데 기존의 복지제도는 권리라기보다는 시혜성이고 일종의 어떤 자선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는데 세상이 바꿔지면서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소위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집니다. 그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전망이 아니라 안전매트이자 안전판이 필요한 거죠. 그 아래로는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 그것의 구체적인 형태가 기본소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저희가 이제 자료로 또 준비를 했는데요. 자료를 한번 보면서 간단하게 그 차이점을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소득과 복지에서 수혜 대상이 말씀하신 대로 기준이 있다 보니 특정 기준을 충족한 분들만 기존의 제도에서는 이제 복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렇죠. 조건도 다릅니다.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기본소득은 지급한다. 또 자격심사 조건을 요구한다. 목적도 이렇게 다릅니다. 자, 이렇게 기본소득과 복지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현재 기본소득이 아닌 복지를 통해서도 뭐 자상의 계층이라든가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는데 왜 굳이 기본소득을 우리가 뭐 받아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기본소득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20세기가 다르고 21세기가 다르고 2000년이 다르고 25년 지난 2025년이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세상이 변모해 감에 따라서 어떤 사회복지제도랄지 어쩌면 또 정치적인 선택이랄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질 수 있겠죠. 크게 봐서는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이제는 뭐 AI랄지 로봇이랄지 이런 것들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게 이제는 완전히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고용 문제가 늘 심각한 문제가 되고 그러면 일을 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 그다음에 올 여름도 지금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이게 뭐 7월, 8월 되면 이제 더 그럴 텐데 이 기후 위기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화석 연료가 아니라 이제는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산업 대전환과 그다음에 기후 위기에 따른 에너지 대전환 거기에다가 지금 불평등은 점점 더 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거든요. 그런 복합적인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 그거는 기존의 어떤 제도가 아니라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 일환이 기본소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사회 변화의 흐름상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온 기본소득 관련된 그 여론조사들을 보면요, 아주 유의미하게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거죠.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냐 반대하냐라고 하는 여론조사가 되면은 점점 더 찬성 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 절반 이상이 기본소득 도입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경험을 통해서 아, 이게 우리 사회에 이제 도입될 필요가 있는 그런 때가 됐구나. 이런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 가장 적합한 그 기본소득의 모델이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나라가 발전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필요성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왕에 도입할 때 한국에 잘 맞는 모델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모델들이 있을까요?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할 수는 없어요. 이것도 이제 단계를 거치면서 또 그 단계별로 지금 현재는 예상하지 못했던 또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것들을 개선하고 보완해 가면서 점점 이제 진화하고 발전하겠죠. 첫 번째로 저희가 앞으로 접근해야 될 건 범주형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주형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자면 전에 이제 성남시에서 했던 청년 수당, 청년 기본소득이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지금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 하실 때 그때 역시 도 차원에서 경기도에 청년 기본소득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농촌 기본소득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에 농촌 기본소득을 지금도 현재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알지. 아니면 전라남도에서 하고 있는 출생 기본소득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올해부터 시행이 됐는데 막 태어난 아이부터 18세까지 매월 20만 원씩 지급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범주별로 이렇게 주어지는 게 있고요. 그게 조금 더 이제 그 확산이 되고 특히 내년에 이제 지자체 선거가 있기 때문에 범주형 기본소득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부분 기본소득입니다. 완전 기본소득 가기 이전 단계. 그거는 예를 들어서 전 국민에게 5만 원씩 줄 수도 있어요. 10만 원씩 줄 수도 있고요. 그러면 5만 원 주는 데는 매월 5만 원이면 1년이면 60만 원이죠. 그럼 30조 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매년.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월 5만 원 준다고 30조 원이 필요하다고? 라고 해서 부정적으로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30조 원이라고 하는 돈이 국민 세금을 걷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내년부터도 가능한 게 지금 작년에 부자 감세, 여러 가지 부자 감세가 35조 원이 넘습니다. 2023년, 2024년 합치면 80조 원이 넘어요. 부자들한테 세금을 감면해 주느니 원상 복귀만 시켜도 그 돈으로 전 국민에게 5만 원씩의 부분 기본소득을 실시할 수 있고 또 하나 있어요. 작년에 5대 금융지주사가 있어요. 뭐 KB금융, 그다음에 신한금융, 또 하나금융, 우리금융, 그다음에 NH 농협금융이 있죠. 이자 소득이 얼마인지 아세요? 작년 한 해. 일단 조 단위로 50조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돈, 그 이자 은행이 다 가져가는데 누구 돈이죠? 고객 돈이잖아요. 근데 고객이 맡겨서 그 돈 갖고 이자로 돈 장사를 했는데 그 이익은 다 은행이 가져가요. 사실은 그게 어떤 돈이에요? 국민에게 나눠줘야죠. 예금자에게. 그래서 그것만 하더라도 50조 중에 30조만 나눠줘도 5만 원의 전 국민 기본소득은 내년부터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금융권의 그런 세금 그 제도는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논의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여러 나라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요. 언젠가 뭐 금융 제도도 이제 디지털 화폐가 이제 나오고 하기 때문에 뭔가 좀 혁신적인 변화가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이 기본소득과 관련돼서 OECD의 연구 결과도 나온 게 있습니다. 이 적정 수준의 기본소득이 빈곤율을 최대 8%포인트까지 낮춰줄 수 있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는데 이 통계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거기서 나온 8%까지라고 하는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7년에 OECD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이제 상대적 빈곤율을 의미하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상대적 빈곤율이라고 하는 건 거기서 이제 8%가 줄어든 거거든요. 상대적 빈곤율은 먼저 중위소득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중위소득은 중간소득으로 보시면 돼요. 100명의 소득자가 있으면 50번째. 그게 중위소득자예요. 딱 가운데. 딱 가운데죠. 그 가운데 소득자의 50%, 거기가 상대적 빈곤선이에요. 그러니까 중위소득이 200만 원이라면 상대적 빈곤선은 50%니까 100만 원인 거죠. 100만 원 이하의 소득자들이 몇 명이냐. 전체에 그래서 퍼센티지로 잡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명이 그렇다. 100명 중에. 그러면 상대적 빈곤율이 20%거든요. 그게 8%가 줄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20%에서 12%로 그게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만큼 빈곤자가 감소했다는 거니까 불평등도가 완화됐다는 얘기죠. 개선됐다는 얘기죠. 그게 기본소득이 가질 수 있는 효과다. 이게 OECD에서 2017년에 발표한 자료. 기본소득의 효과가 굉장히 반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소멸성 지역 화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정한 시한 내에, 기한 내에 반드시 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소멸돼 버리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 내수가 굉장히 불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그 기간 동안에 소비가 촉진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지역에서 그 돈을 쓰게 됨으로써 지역 상권이랄지 또는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매출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생산도 활발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생산을 하려면 또 고용도 늘어나야 되겠죠. 고용하는 만큼 소득도 또 늘어나고 그러면 가처분 소득도 증가하고 그게 다시 소비로 연결되고 이런 경제의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마중물 그게 기본소득이다. 그래서 저축이랄지 이렇게 하지 않고 소멸성 지역 화폐로 하게 되면 그런 문제를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년 전에 부가가치세가 대한민국에 없었겠죠. 법인세도 없었을 겁니다. 세상이 달라지니까 그런 새로운 세원이 마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인공지능이랄지 로봇이랄지 빅데이터랄지 이런 것들로부터 어떤 이윤을 창출하는 그런 기업이나 이런 쪽에 새로운 세금을 이제 그 세원을 마련할 수도 있고 그다음 또 하나는 현재 있는 기존의 그 조세 제도에서 좀 개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비과세 감면 조항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기본소득으로 대체할 수도 있고 또 현재의 복지 예산 중에서 중독이 된다랄지 통폐합을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정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또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해서 아까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유부 배당형 어떤 그 재원 마련도 매우 중요합니다. 뭐 알래스카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사례겠죠. 조금 더 그 알래스카는 1982년부터 40년 넘게 석유라고 하는 공유부를 통해서 알래스카의 모든 주민들에게 그 1년에 어떤 그 기본소득을 주고 있습니다. 2022년의 경우는 430만 원씩 받았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그 전에는 알래스카주가 미국의 50개 중에서 소득 불평등도가 가장 나쁜 그런 주였거든요. 근데 지금 뭐냐면 두 번째로 양호해요. 그러니까 극적인 반전이죠. 이런 것들이 이미 미국에서는요 40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또 국민들이 각자 어떤 보다 좀 안정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경제 전선에 임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이거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현재의 기성세대가 투자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기본 소득이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이제 복지 사회를 넘어서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기본 사회로 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알래스카나 이런 부분들은 천연 자원, 그러니까 돈이 되는 지하 자원들을 통해서 재원을 나누는 건데, 그렇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떤 산업, 에너지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돈을 공유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전남 신안군의 경우는 이미 지금 햇빛 연동을 통해서 태양으로부터 태양광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그걸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걸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람이랄지 물이랄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자원을 재원화 삼을 수 있는 게 21세기의 새로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원의 저주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자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게 21세기입니다. 이 기본소득이 단순한 분배 정책을 넘어서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시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맞습니다. 앞으로 기본소득 좀 어떤 형태로 발전을 해나가야 될까요? 우리 사회에 지금 뭐 잘산이즘, 먹산이즘이란 말씀을 들어보셨죠? 최근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기본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는 먹산이즘을 해결해야 돼요. 그 먹산이즘의 해결의 구체적인 수단이 기본 소득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먹는 문제만 갖고는 안 되거든요. 잘산이즘은 그거 말고 우리에게 필요한 기본 주거 문제랄지 에너지 문제랄지 교육 또는 뭐 통신, 교통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금융 문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기본 서비스까지를 총괄할 수 있는 게 이제 기본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소득과 기본 서비스를 버무린 기본 사회를 통해서 모든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억강부약과 대동세상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의 어떤 미래 대한민국의 비전, 그것이 저는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대한민국의 기본사회의 미래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